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너만 보면 어느 소용이 있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찾아오는데 똑같은 인사는 조금 제 자신도 지겨운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생각나는 대로 바꿔보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그냥 갑자기 확 추워져 버렸네요.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 크리스마스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날씨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맞나? 참 옛날 어렸을 때 11월 정도 기억을 하면 굉장히 벌써 이미 추워갖고 찬바람 쌩쌩 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있다가 갑자기 훅 추워지는 게 또 지속되고 그러면서 뚝뚝 떨어지면서 겨울이 되는 것 같고 기온이 오르는 봄이 돼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또 좀 반가운 소식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뭐 있는지 볼까요? BSP 그 담보 때문에 우리 여행사들, 특히 BSP 여행사들이 좀 애를 먹었죠. 그죠? 쉽지만은 않죠. 이 주기가 이게 뭐 무슨 월급처럼 한 달 한 달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BSP 담보 방식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이제 끝입니다. 그죠? 이제 11월 말이면 끝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조금 이른바 짤방 해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그 좀 참여하시라는 그런 좀 소식 들어와 있고요. 자,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손실보상법 적용받는 그 대상 외에 업계 지원, 그러니까 여행업계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 지원 내용을 발표하는데 좀 화가 날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 또 임박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뉴욕 관광청 온라인 쇼케이스가 12월 1일 열립니다. 모두 투어가요, 마일리지와 상품권 유효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인터파크 투어가 홍콩 한 달 살기 상품 출시했습니다. 트래블로와 볼 이후 싱가포르인들이 몇 명 정도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네, 요게 1000명이래나? 3000명이래나? 아무튼 그런 소식 들어와 있고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 예약률도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자, 11월 24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아이아따는 한국 항공사와 대리점의 합동회의, 이른바 APJC라고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표 보여주면서 요거에서 상정한 항공권 불출 관리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을 우편으로 이렇게 실시해서 우편으로 이제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을 했는데, 원안이 뭐였냐면 그 저번에 지난 8월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BSP 대리점은 재무제표 심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2개월간의 현금 판매를 기준으로 평균 13일간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최소 담보액은 2억 원으로 한다고 결정 지은 바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위험 리스크에 상관없이 모든 대리점은 아이아따의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 판매 한도 RHC라고 그래요. RHC 이거 다시 설명하려면 좀 그런데, 아무튼 궁금하신 분은 우리 트래블데일리에 RHC라고 다 있어. 그리고 아마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현금 판매 한도 요거를 이제 담보 제공 위험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대리점은 아이아따의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 판매 한도 금액으로 한다. 뭐 요거. 대리점은 언제든지 담보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팝콘프, 제가 팝콘프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들은 아이아따 규정에 따른 현금 판매 한도 방식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했고 항공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BSP 코리아가 운영하던 항공권 불출 관리 시스템이 폐기되고 신용카드 판매를 제외한 현금 판매 금액만으로도 한도를 결정하게 돼서 신용카드 발권을 위한 담보를 증액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게 일단 BSP 여행사에겐 되게 좋아진 거예요. 뭐가 좋아졌냐? 기존에는 신용카드 발권을 위한 담보도 필요했어. 근데 이제는 현금으로 판매된 거에 대한 담보 금액만 필요해. 그러니까 담보를 좀 예전보다는 담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좀 편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BSP 여행사가 BSP 여행사 아닌 여행사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죠? 적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추세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도 있네라고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절대 다수가 BSP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그러니까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거는 이러한 히스토리도 있다 이런 거 위해서 전해드렸고 BSP 여행사들은 그나마 조금 심리적인 부담 이게 심리적인 부담도 있거든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우리 그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한번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번 달 말에 거의가 끝나요. 여행업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해갖고 무슨 엑셀 관련한 교육도 있었고 여행 트렌드에 관련한 교육도 있었고 재무제표 이런 교육 다 강의 있었잖아. 그래서 참여하면 중식 쿠폰도 드리고 수료하면 그랬었죠. 요게 이제 11월 말로 끝나거든요. 근데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후속으로 다양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좀 짤방이야. 긴 내용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짤방이라고 했는데 실시간 교육 참여와 다시 보기 등 제한으로 원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니즈가 좀 발생을 해서 카타에서는 여행업계 디지털 문해력 차이 극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이해 및 사례 교육 등 디지털 기초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원의 장기간 업무 공백에 따른 업무 능력 저하 및 부적응을 타개할 수 있는 이제 세무회계, 그다음에 마케팅, 기초 실무, 그다음에 어떤 출입국 절차 방역 수칙, 그다음에 트렌드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이번 영상 콘텐츠에 있는데 영상 그 콘텐츠 그 강의 내용 뭐 있는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려서 나갔어요. 그죠? 쫙 보시고 저희 텍스트 뉴스에도 있고 교육 영상 콘텐츠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론과 여행업에 활용 가능한 사례 등을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로 제작,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서인데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업로드했어요. 해당 웹사이트는 어디냐? 기존에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들었던 사이트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 종사자 및 종사 희망자, 경영자, 실무자, 예비 창업자, 관광정보자 등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edu 옆으로 짝 kata.or.kr 여기 들어가셔서 커뮤니티의 학습 콘텐츠 카테고리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당분간 조금 긴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틈나시는 대로 들어가서 좀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들 한번 시청해 보세요. 여기 되게 좋은 게 많은 게 뭐냐면 유튜브 개설부터 유지 이런 것도 강의도 있더라고.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럴 때 요 강의 동영상 강의 통해서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전해드릴 소식은 앞선 두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이었고 지금 전해드릴 소식은 좀 분통이 터질 만한 소식입니다. 또 들으시는 와중에 또 뭘 집어던지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네. 문체부는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대한 금융과 방역,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광 분야 같은 것들, 정책 융자 상환위에 어쩌고저쩌고 구성되고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최종 협의를 통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자,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융 부담을 좀 덜어주고 융자 확대해주고 하는 등의 금융 지원을 합니다. 예. 말이 좋아 금융 지원이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피해가 심각한 관광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79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합니다. 179억
장난 아니야. 아유, 자,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인하했어요. 하고 뭐 약 6천 개 사업체가 평균 20만 원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는 한다고 합니다. 예. 기대하세요. 예. 피해 업종에 대한 이자 지원, 융자 확대 외에도 관광기금 융자금의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업계 금융부담 폭도 뭐 대폭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예.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 상환 예정인 관광기금 융자 원금의 상환 1년간 유예 지원하기 위해, 이건 상환이 아니라 탕감 뭐 이런 게 나왔어야 했어요. 여기에 텍스트가 상환 유예가 아니라 탕감, 이렇게. 이게 안 되나? 4,607억 원의 재정을 보강한대요. 이렇게 해갖고 이를 통해서 3,000개의 관광사업체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이런 3,000개 사업체가 이 3,000개 숫자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리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해주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되세요? 자, 여행업 뭐 기타 등등에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소상공인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 외에도 1%의 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행업을 운영하신 소상공인 우리 대표님들 코로나 겪으면서 빚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기존에. 근데 그걸 등에 업고 은행 가고 2천만 원, 그것도 2천만 원부터가 아니라 2천만 원까지인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그래서 이거 보고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생색. 예. 그러니까 앉아서요. 계산기 두들리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 몇 개 업체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다. 딱딱딱 해서 3,000개 개수 나오고 뭐 2천만 원까지 해주면 되겠네라고. 그죠?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필요하신 분들도 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돈이라도. 그런데 이렇게 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죠, 그죠? 계속 모르신 상태에서 계속 평생 그렇게 일하실 거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뭐 내년 1월까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2개월. 자, 올해 12월,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도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예, 해준다는 얘기인데 2개월 전기료 깎아준대요. 너무너무나 고맙습니다. 2개월 동안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깎아주셔서요. 예. 막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막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예. 에라이씨. 에휴, 다 리마인드로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뉴욕관광청이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정말 오래간만에 온라인 쇼케이스 합니다. 웨비나.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죠. 이번에 뉴욕의 최고급 호텔, 그리고 뉴욕의 명소, 그리고 지역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지 파트너사도 좀 빵빵한 업체들이 쇼케이스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서 업데이트 내용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반입니다. 잠깐 열리니까 참여하시고요. 참가 신청 완료하면 URL 받아보실 수 있고 경품 행사도 있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현지 파트너 브로드웨이 인바운드, 디즈니 온 브로드웨이, FIT 투어 NYC, 호텔 비콘, 허슨 야드, 인사이드 아웃 투어, 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뉴욕 힐튼 미드타운, 서밋 원, 이게 뭐야? 밴더비트입니까? 그 다음에 웰컴 투 할렘 이렇게 있습니다. 참가 신청 그 URL을 제가 저번에 텍스트 뉴스에 깜빡하고 못 실었어요.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참가 신청 URL 걸어놨거든요. 거기 가서 딱 한번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서 딱딱딱 5초도 안 걸립니다. 네. 자, 많이 뉴욕관광청 신청하셔야 돼요. 뉴욕은 뭐 두말 하면 잔소리, 세말 하면 입 아프지, 그죠? 네. 자,
모두 투어는 또 그렇게 착한 일을 하시네. 하반기에 소멸 예정인 모두 투어의 마일리지와 여행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무려 6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감면해주고 연장해주는 건 기본 6개월이에요. 보통 1년도 하지만 보통 6개월인데 문체부에서는 전기료가 가진 게 2개월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모두 투어 마일리지와 여행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5년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해서 모두 투어는 오는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 여행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와 여행 상품권의 유효 기간도 추가 연장돼서 똑같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분은 제외됩니다. 마지막 소식, 위드 코로나가 이제 막 하면서 여행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덩달아서 이제 캠핑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늘어나고 있대요. 특히 당장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 그렇게 보이는데요. 캠핑 예약 플랫폼이 있습니다. 캠핑 예약 플랫폼 참 신기하죠, 그죠? 이런 게 있대. 캠핑톡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거래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45% 정도 대폭 상승을 했고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가평, 포천, 춘천, 양평 등 수도권 근교 지역들의 예약률이 131% 증가하며 캠핑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캠핑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캠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추정이 되죠. 그죠? 네. 그만큼 도시 생활에 대한 어떤 답답함 뭐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겠지. 네. 지난 8월 런칭 이후 꾸준히 규모를 키워오던 캠핑톡의 성장세를 한층 가속화한 것인데 캠핑톡 예약 사이트의 거래액은 론칭 한 달 만에 1억 돌파했고 또 최근에도 한 2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캠핑톡에서 자료를 발표한 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각자 캠핑도 관련해서 각자 전문 분야에서 그다음에 세분화돼서 전문적으로 플랫폼도 구성하고 분석도 하고 예약도 받고 그런 비즈니스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트래블 쪽 관련한 분야도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얼만큼 또 전문 업체들이 나올까도 궁금해지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왜 세계적인 기업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매우 바람이 셉니다. 찹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